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성준선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 고대 주제로 보는 고대 사회, 대외 관계, 경제, 사회 짧게 볼라 했더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그 점 사과드리며 오늘은 문화편을 볼 텐데 오늘도 길어지지 않을까 살짝 염려가 됩니다. 뭐 어쨌든 한번 가봅시다. 비밀고 고대의 사상과 문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이 그림의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교입니다. 불교. 이 동아시아는 어쨌든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불교를 빼놓고는 정치, 사회, 문화가 설명이 안 돼요.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중앙 집권 체제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지배층을 중심으로 하여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디로부터 불교를 받죠? 그렇죠. 전진이라고 하는 중국의 왕조로부터 받습니다. 백제는 지난 시간 수업을 들었으면 잘 알 겁니다. 바로 활발하게 교류했었던 동진이라고 하는 왕조로부터 소개받아요. 자, 신라는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예전에 공부했던 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강개토 왕의 신라 구원전 이후 신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불교가 전례가 돼요. 근데 바로 불교가 이제 국가적인 종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토착 신앙이 천신 신앙이 워낙 강하게 있어가지고 이게 시간을 끌다가 법흥왕 때 2차돈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인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불교를 앞다투어 지배층들이 수용하고자 했었던 이유는 왕권 강화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마다 가지고 있었던 천신관념을 극복하는데 이론적인 배경을 주게 됩니다. 왜냐?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윤회라고 하고 하는 것을 하죠. 윤회. 천신도 이 윤회의 굴레 들어가요. 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 인도 전통 신앙 중에 보면 전통 신앙에 등장하는 하늘 신인 인드라가 있어요. 인드라. 그 인드라도 윤회의 굴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회의 굴레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부처란 말이죠. 부처. 따라서 이 삼국의 왕들은 왕은 곧 부처다라고 하는 이른바 왕즉불 사상의 묘한 매력을 느끼고 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수용하게 된 거죠. 특히 뒤늦게 불교를 수용했던 신라는 가장 뒤늦게 불교를 수용했던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불교 신앙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자기들 특히 왕실은 자기들이 이제 전륜성왕,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제왕이죠. 전륜성왕이라 하거나 나아가서 석가모니 가족이라고까지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의 정신적 통합을 이룩하는데 또 도움이 되죠. 자, 그 전에 천신신앙 있을 때는 내가 믿는 하늘신, 네가 믿는 하늘신 다 달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부처의 제자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정신적인 통합, 친연성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고대 문화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고구려 고분벽화 장천 1호분을 보면 이 가운데 보살에게 절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요거 보면 어쨌든 사람의 크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신분차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연꽃에서 환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배층의 무덤에 이러한 것들이 그려졌다는 것은 불교가 고구려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왕권과의 상관관계를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울주 천전리 서석에 보면은 성법훈대왕이라 되어 있습니다. 바로 법흥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성법흥은 성스러운 법을 일으켰 대왕이라는 뜻인데 이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로 이게 아니고 바로 다르마 불교에서 얘기하는 정법 질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법을 일으킨 왕이다. 성스러운 법 이게 결국 불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삼국사기를 보면 진흥왕이 왕자 동륜을 왕태자로 삼았다 돼 있는데, 이 동륜이라고 하는 것은 전륜성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흥왕 스스로가 자기는 전륜성왕이고 내 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진흥왕의 손자인 진평왕 때 들어오면 가관입니다. 이름은 백정이고 그 다음에 부인은 마야 부인이다. 이 백정은 석가모니 아버지, 마야 부인은 석가모니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라왕 자기가, 진평왕 지가 석가모니 아버지라는 거고, 만약에 아들을 낳았으면은 시타르타를 한자로 옮긴 이름을 지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딸만 셋을 낳습니다. 마지막 공주인 선화공주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딸만 내리 낳다 보니까 아들이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라는 책에 보니까 잘 정리해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진흥왕 그리고 신라왕실 이런 것들 통해서 국가 통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 문화재를 살펴볼게요. 먼저 사찰은 부처를 모시는 공간으로서 불도를 수행하는 공간인데, 이 사찰 안에는 탑과 불상들이 건립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사찰은 대규모 공사다 보니까 국가적인 대공사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백제에서는 익산에서 만든 미륵사, 신라는 경주의 황룡사 분황사. 이 황룡사가 불탄 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상인데, 여러분들 이제 불상은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요것만 한번 봅시다. 지역, 재료, 작품 대상, 모양.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뭘로 만들었으며 어떤 부처고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경주 배동에서 발견된 건데 석조 돌로 만들었어요. 열의 삼존, 석가모니 부처를 협시하고 있는 보살을 포함한 세 분이 입상 서 있다는 거야.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뭐 지역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마 출처가 불분명할 건데, 금동으로 만든 미륵보살이 반과부자를 틀고 생각하고 있는 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신라 불교 문화의 정수 남사. 자, 신라인들은 자기들이 오래전부터 불교와 인연이 있는 국가라고 이제 선전합니다. 대단한 거죠. 뒤늦게 불교 신앙이 들어왔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렬한 불교 국가로 발돋움하게 돼요. 특히 이제 남산에 가보면 신라 불교 문화가 극하게 배겨 있습니다. 거기에 등산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삼삼오오 손을 잡고 가족들과 한번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제목을 통일신라 불교라고 했었는데, 뭐 활동 시기는 활동 시기에 활동 시기는 이제 통일신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신라 불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원효대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들어봤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원효 스님은 단순히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은 스님으로 알기에는 더 큰 분이에요. 이 사람은 동아시아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책보다는 곳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지몽매한 민중들은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보다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맞춤형 불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불교 대중화에 앞장섭니다. 자, 정토신앙은 아미타 부처를 얘기하는 건데, 이 아미타 부처는 서방 종토, 즉 죽고 나서 사람들이 가는 곳을 관장하는 부처예요. 이게 한능검이 자주 나오니까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나 나무 관세음 보살만 외치면은, 나무 아미타불, 미안합니다, 다시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은 서방 정토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아미타 부처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주를 하거나 공부를 통한 이 공덕을 쌓아야만 갈 수 있었는데, 이 원효의 이 한마디는 그야말로 백성들에게 깊숙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편 동아시아 불교 논쟁 중에 하나인 공유 논쟁을 종식시키는데, 동아시아 불교가 한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유 논쟁이 종식되면서, 자, 요거는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걸 종식시키면서 여러 사상의 대립을 종결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조화까지 시켜요. 그렇게 하는데 나온 사상이 바로 화쟁사상과 일심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효가 지은 책들이 어마무시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보면 일심 안에 모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말씀이 모두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누구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쟁사상과 일심사상은 오늘날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불교 대중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오죠. 모두 나무를 칭하더라.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누구나 서방 정도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원효 이후 지배층들 중심의 불교가 완전히 신라 기저 그 신라의 모든 계층들에까지 내려가게 돼요. 이 보면 나오지만 원효 스스로가 옷을 개이하게 입고 민중들 삶에 들어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원효가 불교 경전에서 멋있다고 해요. 멋있다고 해야 되나? 울림을 주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것들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자, 한편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면 두 명 있었단 말이에요. 두 명. 여기 원래 두 명이 두 명. 원효와 같이 유학을 가려고 했었으나 깨달음을 얻던 원효는 그대로 경주로 가버렸고, 처음에 마음먹은 대로 유학을 떠난 승려가 바로 이제 의상 승려인데, 이제 의상은 진골 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원효 같은 경우에는 설시성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육두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의상 같은 경우에도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섭니다. 의상은 관음보살과 관계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설화들이 많아요. 자, 관음은 뭐냐? 아미타가 이제 죽고 나서 세계잖아요. 그러면 현실의 괴로움 어떡하냐는 거야. 이 관음보살은 현실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원효의 아미타, 의상의 관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신라 불교 대중화의 거의 뭐 정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화엄사상을 배웠는데, 자, 이거는 이제 불교 이제 교학 불교라고 하는 거. 이제 이론 불교 이론을 따지면 뭐 거의 경지에 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공부해서 돌아오는데 화엄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모든 존재들은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제 화엄 일승 법계도 같은 걸 보면은 결국 이제 하나를 향해서 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일즉다 다지길, 하나가 다수고 다수가 하나다. 그래서 이제 존재의 조화. 그리고 이제 진골 귀족이다 보니까 어, 전국 각지의 사찰을 건립합니다. 뭐 대표적인 게 경북 영주에 있는 부석사라든가 혹은 양양에 있는 낙산사 같은 것. 반대로 원효는 이 뭐라고 해야 되는지 기득권 계층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찰을 직접적으로 건립한 건 별로 없어요. 원효와 관련돼 있는 전설이 있는 사찰들 많은데 원효가 지었다라고 하는 사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학 중이었던 신라 승려 해초는 인도를 다녀온 왕오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기행문을 남기기도 합니다. 갔다 왔단 말이야. 5개 천축국은 인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불교예술의 극치라고 하는 것은 불국사, 부처나라의 절이라는 거야. 이게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이제 불국사 딱 들어가면은 내가 불국사가 가지는 의미를 한번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불국사에 딱 들어가면은 석가탑과 뭐 어디 갔냐, 석가탑부터 이게 왜 이거부터 나와? 그럼 이제 먼저 NG긴 한데 그대로 갑시다. 자, 불국사와 쌍으로 나오는 것이 석굴암. 자, 석굴암도 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석굴 사원이 많아. 왜냐면은 그 암질 자체가 사암이라서 파기도 쉽고 만들기도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암질은 뗀뗀한 화강암이에요.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어. 오늘날도 이 화강암으로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진짜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건데,
석굴암에 나와 있는 이 본尊불상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많은 조각상들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화강암을 잘못 때리면 깨져버리거든. 깨지지 않고 불교 미술에서 극치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당시 신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예술, 그리고 지극한 순수하면서도 지극정성인 종교 신앙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죠. 아, 석굴암 본尊불상은 뭐 예술입니다, 예술. 아까 얘기하려다가 이 슬라이드 순서차로 다시 나오게 되는데, 불구사 다보탑과 석가탑이죠. 자, 다보탑은 과거의 부처, 석가탑은 현실의 부처. 따라서 이 불국사의 다보와 석가탑이 있다는 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부처가 살고 있는 명실상부 부처의 나라다라는 것을 신라인들이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석가탑에서는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거는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나무 목판 인쇄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국사 석가탑이 3층이 가지고 있는 조화와 균형미의 절정인데, 그래서 그런지 통일신라에서는 주로 이제 3층으로 만들어진 석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여러분 이렇게 나뉘는 건 알죠? 동북아시아에 있는 게 보통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 안에서도 이제 달마라고 하는 스님이 면벽 수행을 통해 깨달음 얻습니다. 그래서 참선과 수행을 강조하는 새로운 종파인 선종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기존에 있던 종파는 경전 공부를 한다 해서 이제 교종인데, 이 선종이 통일신라 말기 도의선사가 신라에 소개를 해옵니다. 그로부터 이제 선종이 빠르게 확산이 되어 가는데, 아무래도 참선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보다는 훨씬 백성들의 호응을 얻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아울러 이 선종을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많이 후원합니다. 어쨌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후원은 곧 그 지방민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이 선종에서는 무엇보다 승려들의 역할과 그 수행을 중요시 여기게 돼요. 따라서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말이야 잘 안 나오네. 새로운 형태의 이 그 불교 예술품들이 나오는데, 이제 승탑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뭐 양양 진전사지에 있는 도의선사 성탑이라든가 우리 울산에 위치해 있는 울주 망해사지 승탑 같은 것들인데, 무튼 이 승탑이 나온다라는 것은 선종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어서 유학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학은 유교 덕목을 내세워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또 활용이 됩니다. 고대 사회가 불교가 최우선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스킬에 있어서는 유학이 주는 영향력을 또 무시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신하가 군주한테 해야 되는 충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왜냐? 유학에서 중요시한 게 효인데, 이 효가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거잖아요. 이 대상만 바꾸면은 신하가 군주한테 해야 되는 것이 충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 유학을 역시나 국가 통치 규범으로 국가에서는 또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임신서기석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건 뭐 이제 신라의 젊은이들이 적어 놓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플래너인데, 몇 월 며칠까지 유교 경전을 끝내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신라에서는 그 유교 공부를 하고 유학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국에서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이제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지는데, 뭐 고구려에서는 태학과 경당, 백제에서는 교육기관 나타나지 않지만 박사제도, 신라에서는 화랑도가 있었는데, 통일이 있고 나서는 신문왕 때 국학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그 인재 양성에 나서죠. 그리고 역사서를 만듭니다. 왕실의 권위 강화를 위한 목적인데, 고구려에서는 유기와 신집, 백제에서는 서기, 신라에서는 국사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한편 통일신라의 유학도 이어서 보면 신문왕 때 국학, 그리고 이제 원성왕 때는 이 국학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치는 독서 3분과를 치는데,
시험 성적에 따라서 관리로 등용하겠다는 거지만 이거는 신라가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신분제도인 골품제 때문에 뭐 유명무실해지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유학은 신라말 사회개혁의 사상적 바탕으로서 육두품 지식인들 활동하는데 이제 기반이 됩니다. 이어 이제 발해를 좀 봅시다. 발해 역시도 왕공강의 불교를 이용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죠. 문항. 대흥, 보력, 효감, 금융, 선법 대항. 자, 대흥과 보력은 문항의 시호. 여기 이제 금융은 전륜 상황 중에 하나. 선법 대항. 성법을 일으킨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 양식의 불상인데 두 명의 부처가 앉아 있다 해서 이거를 이불 병자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자감이라고 하는 최고 교육기관을 만들었고 유교 덕목을 강조하는 것이 발해의 중앙행정기구인 육부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유학생들이 당나라에 가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험 치는 빈군과에 합격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슬픈 예감은 항상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도 생각보다 러닝 타임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